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튤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제 작업 공간 겸 온실입니다. 이게 작업 도구들과 그 다음에 식물들이 그 모종을 내기 위한 그 모종들이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온실이 정원에 있으면 참 유익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월동할 수 없는 식물들이 자라기도 하고, 겨울이 오면 이곳에서는 햇볕이 따뜻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방열 장치 없이 낮 시간 한 2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그런 기능이 참 좋습니다.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온실을 어떻게 만드는 게 유익한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튤립인데요. 튤립은 그 3대 구근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크로커스, 두 번째 꽃이 피는 수선화, 세 번째 튤립입니다. 그래서 세계인들 모든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튤립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 모양도 예쁘고 컬러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기원을 보면 튤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명에서 보면 튤리파예요. TULIPA. 근데 그 아랍어로서 아랍인들이 쓰는 터번에 어원이 닿는다 그럽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어원이 연결됐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책들을 보면 튤립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있긴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히아신스, 수선화 이런 거랑 막 용어의 혼선이 막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튤립을 말하는 건지 히아신스를 말하는 건지, 옛날에는 교류가 적으니까 어떤 지역마다 용어 정의가 잘 안 돼 있었겠죠. 그래서 그 기원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오스만 터키 시대 때 아흐메드 3세라고 하는 이제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이 튤립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자기 정원에 튤립을 심어놓고 거기에다 거북이를 푸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거북이 등에다 촛불을 켜서 풀어놓으면은 어슬렁어슬렁 이제 거북이가 그 사이를 돌아다니겠죠. 그럼 불빛에 튤립이 보이고, 거기에서 연애를 하면서 클라리넷을 불고 그런 게 굉장히 강했다 그래요.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것이 오스만 터키 왕조의 하나의 사치면 사치고 문화라면 문화라 그럽니다.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를 보면 프랑스 루이 14세 때에 그 오스만 터키로부터 들어온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사가 왕을 아련하는 데 있어서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외교 문제화 되니까 불렀겠죠. 국내로 다시 들어와라. 그러니까 송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들어가면 자기가 벌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터키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고는 프랑스 파리 교회에다가 조그만 터키식 찻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튤립을 심고 커피를 팔았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카페 문화의 출발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쩌면 튤립은 커피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1596년도, 그러니까 1500년대 말이죠. 그때쯤에 튤립이 네덜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튤립을 가져 들어와서 튤립을 개량하는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품종이 나오면 그것의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한 이상현상을 만들었던 거품이죠. 그래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튤립 한 알이 1억 정도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품에 거품을 막 거듭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네덜란드 완전히 국가 경제를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16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근데 현재는 그러한 것을 계기로 뭐 어떤 원동력이 되었겠죠. 그래서 튤립을 생산하고 있는 최고의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한 해에 한 30억 개 정도의 구근을 생산해서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튤립은 현재 네덜란드 생산을 많이 하지만 튤립을 가지고 문화적인 것으로 종군, 구군도 생산하지만
그곳으로 전시회를 많이 개최하죠. 그래서 네덜란드에도 유명한 곳이 많고 캐나다에도 있고 미국의 워싱턴주에 가면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튤립 전시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유럽이나 워싱턴 쪽에서 튤립 전시회를 하는 거는 튤립을 한번 써서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튤립을 꽃을 피워서 구근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 3차 산업이 되겠죠. 그러한 일련의 생산 과정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비싼 구근을 수입해서 전시회를 하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거죠. 대체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구근을 생산해서 그렇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온도가 조금 높고 여름이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맞춰내기가 어려운 여건은 있지만 그런 나라들과 비교하면은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튤립은 출발지에서 보면 상당히 성스러운 꽃이라 그래요. 아랍어로는 렐리라 그래요. LALE를 쓰는데 이것이 알라, 신을 부르는 알라라고 하는 그 스펠링과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랍권에서는 굉장히 성스러운 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순교자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붉은색 튤립이 피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튤립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튤립은 우리가 보통 구근을 사게 되면 9월에서 10월경에 구근을 사게 됩니다. 이제 그 품종에 따라서 좀 굵기가 다양해요. 어떤 건 굉장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조금 작아도 지름 한 2cm에서 2.5cm 정도 이상이면은 다음에 꽃을 다 피울 수 있습니다. 이제 구근이 오면 제일 먼저 주문해서 구근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운송 과정에서 밀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헤쳐서 그늘진 곳에서 바람이 통하도록 그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있다 이러면은 바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은 구근 전체를 소독을 해야 됩니다. 락스에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락스를 우리가 아주 얇게 풀어서 그 속에다 담가서 한 30분 정도 담갔다가 끌어내서 그늘에서 말려서 이제 심게 됩니다. 심는 요령은 구근 하나의 높이가 보통 한 2에서 3cm 돼요. 그럼 이 모든 구근이 대체로 균일한데 구근 높이의 2 내지 3배의 깊이로 심습니다. 그러면 튤립이 만약에 3cm다 그러면 6cm에서 10cm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심게 되죠. 그러면 거의 100% 올라오죠. 튤립은 그럼 어디에 심느냐, 어떤 공간에서 흙에서 잘 자라느냐 하면 역시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사질양토에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질양토라고 하는 특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배수가 잘 되는 거죠. 모든 식물의 가장 적정한 심는 간격은 그것이 자랐을 때의 폭이 서로가 닿을 만한 정도예요. 그럼 튤립의 폭은 보통 한 12에서 15cm 정도의 폭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 정도 간격으로 심는 거죠. 그러면 가운데에서부터 잎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뼘 정도의 간격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는 거예요. 그걸 줄지어서 심지 마시고 삼각형 형태로 이어지면서 나가게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구근이 조금 수량이 많다, 그리고 공간이 넓다 이러면 랜덤 식재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근을 이런 앞치마 같은 데다 이렇게 담아서 그 공간에 이렇게 훅 뿌리는 거죠. 그러면 막 자유롭게 떨어지자. 그럼 떨어진 자리에 심는다.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식재가 된다. 그렇게 보통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튤립은 수선화와 달리 조금 늦게 심어도 괜찮습니다. 한 11월 중순까지 심어도 자라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늦어서 급격히 추위가 오면 구근도 동해를 받습니다. 조금 늦었다 그러면 위에다 덮어서 멀칭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 보온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른 봄에 빨리 그것을 걷어내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튤립은 식재지로서는 양지 바른 그런 공간이면 되고요. 락가든, 그러니까 돌들이 쌓여 있는 그런 사이 식물로도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꽃들 중에서 어쩌면은 한 해에 키우기로는 튤립만큼 쉬운 게 없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매년 튤립을 키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그런 면에서는 튤립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튤립의 구근은 수선화와 달리 똑같은 비늘줄기이지만 꽃이 필 때는 그 현지에 있던 구근이 모두 소실돼요. 그리고 꽃이 져가는 시점부터 다시 구근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수분이 부족하거나 온도 조건이 안 맞거나 그러면은 구근을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구근이 겨우 생기다가 그 작은 구근 가지고는 그 다음에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튤립은 일단 심어서 이른 봄에 꽃이 피면은 꽃이 지자마자 꽃대를 잘라줘요. 안 잘라주면 그 씨방이 맺히는 대로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구근이 잘 정상적으로 맺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꽃이 져서 보기 싫을만 하다 싶으면은 꽃대를 빨리 잘라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때부터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럼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느냐? 비료라고 하는 것이, 퇴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심을 때 들어가죠. 심고 난 다음에는 퇴비를 다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면은 늦은 거죠. 비료는 속효성이 있고 지효성, 효과가 늦는 게 있는데 퇴비 이런 종류는 지효성입니다. 그러니까 속효성 비료를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화학 비료예요. 그럼 화학 비료는 대체로 NPK, 질소와 인산과 가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식물의 뿌리가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인산입니다. 비료에 보면 NPK의 비율이 쭉 써져 있어요. 가운데 수치가 높은 비료, 그 비료가 뭐냐 하면 비료상에 가면, 농약상에 가면 농민들이 마늘을 심거나 양파를 심을 때 사용하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P의 함량이 높은 비료를 수선화 옆에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미로 뿌리에 닿지 않게 살짝 한 2-3cm 파내고 거기에다가 한 열알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 또 반대편을 파서 한 열알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묻어버리죠. 그리고 물을 주면 급속히 녹으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다음 해에 다시 꽃을 볼 수 있도록 구근이 비대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우다 보면은 6월 초순경에 가면, 도생종 튤립은 5월 말일 수도 있고 6월 초중순에 가면 꽃대 부분이 누렇게 마릅니다. 우리가 마늘을 키우면 시간이 지나가면 누렇게 마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수확 과정이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캡니다. 그래 캐가지고 그늘에 말렸다가 9월경이나 10월경에 다시 심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튤립을 단순하게 한 해의 꽃을 보고 버리는 식물은 아니에요. 잘 관리만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보고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이죠. 근데 이제 튤립의 약간 특징은 어떤 것이 있냐면, 기존에 잘 돼 있던 흔한 품종, 노랗고 빨갛고 이런 품종들은 구근도 잘 생기고 성장도 강하고 그래요. 그런데 신품종들, 그러니까 약간 뭐 퍼플이 있다든가 다른 흰색과 섞여 있다라든가 이런 신품종들은 병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서 그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이런 추측의 말도 하긴 합니다만은 명확하진 않죠. 아무튼 우리가 개량종을 키워보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보관 잘못하면 곰팡이가 확 생긴다든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꽃이 찌그러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튤립의 원종이 있습니다. 키가 낮고 튤립처럼 쭉 올라오지 않고 땅에서 조금 올라와서 꽃이 피는, 그렇지만 씨앗으로도 아주 잘 번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튤립과 동일한 품종이 있죠. 그게 자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자고. 저희 정원에도 한 포기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하게 꽃이 피었다가 져버리고 그럽니다. 그 제주도 억새 숲속에 가면 산자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예전에 그 월드컵 공원에, 노을 공원에 그 억새를 심으면서 제주 억새를 함께 심었는데 거기에 산자고가 많이 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산자고와 제가 가지고 있는 튤립 원종을 교배해도 아마 예쁜 꽃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을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눈도 침침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튤립을 지금 가장 많이 개량하고자 하는 튤립의 목적은 블랙 튤립입니다. 그러니까 블랙 튤립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아마 예전에 누군가가 그랬다 그래요. 블랙 튤립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겠다. 돈을 주겠다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검은 튤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그 검은 튤립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다 그래요. 저희도 지금 검은 튤립이 있는데 100% 검은 튤립은 아니고 검은색과 짙은 와인색, 그러니까 딥퍼플이죠. 딥퍼플이 섞여 있는 듯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게 보이고 자세히 햇볕을 받으면은 짙은 와인의 색깔, 그 정도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다 더 까만 튤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결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고, 튤립을 이제 정원에서 관리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원이 예쁜데 튤립이 계속 피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누렇게 변하잖아요. 그럼 정원이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중에 조금 더 튤립이 자라면, 질 때가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